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추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던 델타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LA 다운타운에서 수십 그루의 대형 가로수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20대 남매가 술에 취한 괴한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이 비무장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또다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88살을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추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미 출신, 예수회 수도사 출신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 화려한 관저 대신 사제들의 기숙사에 들어갔고 순금 십자가 대신 투박한 철제 십자가를 지녔던 교황은 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교황으로 집전한 첫 미사에 바티칸의 청소부를 초청했고 평생 빈민가와 죄수들을 찾아 발을 씻기고 입을 맞췄습니다. 가톨릭의 묵은 성추행을 사과하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축복하는 등 교회 개혁에도 헌신했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2014년에는 우리나라를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Coreani sono fratelli e sorelle, membri di un'unica famiglia e di un unico popolo. Parlano la stessa lingua. 교황이 태어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깊은 추도가 이어졌습니다. Es muy fuerte porque se fue una persona que se preocupaba de los pobres y porque nos dejó solo más. 누구보다 전쟁의 종식을 염원했던 교황을 기리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가톨릭 신자들도 어렵게 추모 미사를 열었습니다. فعلا انه مفاجاه جدا لانه البابا فرانسيس محبوب جدا وهو قريب جدا من جماعه مسيحيه غزه ومش فقط جماعه مسيحيه غزه لكل سكان غز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정부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하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틀 전 부활절에는 경환 중이던 프란시스코 교황이 발코니에 깜짝 등장해 신자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교황의 생전 마지막이 됐습니다. 교황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교황청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며 종을 울리고 조기를 걸었고요. 신자들은 애도를 표하며 교황의 영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Ha fatto tutto quello che voleva fare negli ultimi tempi. Ha fatto le porte sante, ha fatto tutto. E siamo molto dispiaciuti.
케빈 페렐 추기경이 교황의 선종을 확인하고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교황의 시신은 현지 시각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인 조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례는 통상 성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지며 선종일로부터 4일에서 6일 내로 안장됩니다. 장례일을 비롯한 구체적인 일정은 현지 시각 22일 교황 선종 후 처음 열리는 추기경단 회의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소박한 장례를 원했는데요. 교황청은 교황이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시내에 있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전임 교황은 사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는 통상 선종일로부터 15에서 20일 내로 시작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륙 중 델타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올랜도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델타 항공 1213편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282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부상 등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델타 항공은 성명에서 항공기의 엔진 2개 중 한 곳에서 불이 확인됐을 때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안전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올랜도에서 애틀란타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TLA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금요일 밤 한밤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올림픽과 호프, 피게로아와 브로드웨이 등 최소 5곳에서 수십 그루가 훼손됐습니다. LA타임스는 피해 나무 중 일부가 무화과로 가뭄에 강한 수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범인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감시 카메라 영상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훼손된 나무는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나무를 훼손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두 남매가 괴한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19일 새벽 2시 35분쯤 1750 프론트워크 인근에서 보고됐습니다. 피해자인 올해 28살 여성은 24살인 남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새벽 1시쯤 해변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술을 마시며 스쿠터를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던 동생과 자신을 흉기로 공격했다고 피해 여성은 진술했습니다. 피해 남성의 일행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 피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등과 머리 등 4곳, 피해 남성은 복부와 등을 포함해 5곳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용의자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경찰이 비무장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남동쪽 임페리얼 하이웨이 선상. 맞은편에서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간 빨간색 차량을 경찰이 쫓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 차량이 멈춰섰고 경찰이 운전자에게 창문을 열고 양손을 밖으로 내보일 것을 지시합니다. He was swerving in and out of lanes. He almost teased into a car. And we tried to pull him over, but he stopped over here. 잠시 후 차에서 내리는 남성,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남성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5초 만에 20발 이상의 총격이 이뤄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수발의 총상을 입은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수차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렸고 이어 허리에서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경찰을 향해 겨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포착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심각한 대치 상황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과 경찰차 사이는 15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남성의 과격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성이 꺼내든 것은 총이 아닌 휴대전화.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행동을 총을 꺼내든 것으로 오인해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35살의 마리오 산체스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명백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이라며 카운티 검찰에 연루된 경관들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LA 경찰국은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총격을 가한 4명의 경관 신원을 모두 공개했고 경찰 바디캠과 인근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LAPD의 과잉 대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LAPD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총기 사용 역시 언어 지시와 비살상 무기 사용을 우선 권고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했지만 긴박한 사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과잉 대응 논란에 연루된 경관들의 징계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발생한 한인 양용씨 사망 사건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 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총격을 가했는데 이후 지난 10일 경찰위원회는 별도의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절차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에서 경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후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PGA 투어 제2의 미글 LA 챔피언십이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미글 LA 챔피언십 3일차를 맞은 엘카바에로 컨트리 클럽의 날씨는 온화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경기에 참가한 한인 선수들은 가볍게 몸을 풀며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LPGA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는 한인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열띤 경쟁 속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한인 팬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날씨도 좋고 해서 직접 나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LPGA에서도 활약하는 모습들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마친 한인 선수들은 세계 각국의 골프 팬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사인볼을 건네거나 기념사진 촬영에도 응해주는 등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 상당히 날씨가 좀 흐리고 추웠거든요. 그래서 거리적인 부분이나 또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나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코스도 익숙해져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스웨덴의 잉그리드 린드블라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했고 최종 합계 17 언더파 공동 7위에 오른 고진영이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호주의 이민지 선수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2연패를 기록했던 호주의 해나그린 선수는 고진영 선수와 이민지 선수의 뒤를 이어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2의 미글 LA 챔피언십이 지난 주말까지 4일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엘카바에로 컨트리 클럽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당장 낮추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격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격을 더했습니다. 장 시작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에너지와 음식값이 내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실패자라 부르고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두고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이 파월은 정치적이라고 했던 근거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장 한때 3% 이상 내렸고 막판 낙폭을 줄였지만 2%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장기금리는 상승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파월 의장이 해임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흔드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We're seeing a clear signal from the market that it doesn't like even the idea that the president might try to remove the Fed chair.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실제 경기가 나빠질 경우 책임을 연준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인 변호사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제로 엣지의 설립자 리차드 김 씨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김 씨가 빼돌린 돈은 약 700만 달러입니다. 김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전신 사기와 공금 횡령 등 두 가지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된 체포영장 요청서에는 김 씨는 자신이 세운 제로 엣지의 운영 자금을 다른 도박 웹사이트로 이체했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김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의도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김 씨가 임원으로 일했던 암호화폐 투자자 갤럭시도 포함됐습니다. 갤럭시의 마이클 워스트혼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김 씨는 지난 2024년 초에 갤럭시에서 사임하고 제로 엣지를 창업했고 자신도 일정 금액을 투자했었다며 이후 횡령 행위에 대해 파악한 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김 씨를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제로 엣지를 창업하기 전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에서 외환 거래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였으며 이전에는 세계적인 로펌인 클리어리 카틀립에서도 변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김 씨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 씨는 피싱 사이트 때문에 8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공개 사과문까지 발표했었다며 김 씨는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급기야 도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기밀문서 유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예멘 후티 반군 공습 일정 등 민감한 정보를 부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이 포함된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 공격 관련 기밀을 민간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하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차 논란은 지난달 정부 유관부처 당국자들이 초대된 별도의 채팅방에 후티 반군 정보를 올렸는데 시사잡지 애틀랜틱 편집인이 실수로 초대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This group right here, full of hoaxers that peddle anonymous sources from leakers with access to grind, and then you put it all together as if it's some news story.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후임 국방장관을 물색하고 있다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보도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헤그세스 장관이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It's just fake news. They just bring up stories. I guess it sounds like disgruntled employees. You know, he was put there to get rid of a lot of bad people.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사임하는 등 기밀 유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헤그세스 장관 미국 상원 인준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기밀 유출 논란이 확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자폐증 수용의 달을 맞아 자선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폐 등 발달장애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골프 대회가 오늘 한미특수교육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47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종이로 만들어진 나무 위에 자신들의 염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발달장애 아동의 진단과 상담은 물론
농구 교실과 오케스트라 수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다 함께 우리 자폐인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서 살까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직접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아동 31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커뮤니티 차원의 자폐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3차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애틀란타 둘루스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애틀란타 대회 참가자 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한국 기업인들을 포함해 4천여 명으로 기업 전시관에는 일반 관람객 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K푸드, K뷰티 상품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수출 계약 사례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20일 폐회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 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인천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